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현재 당신의 삶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떠올리고 적어보자. 친구와 직장 동료,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적는다. 부모, 형제자매, 연인이나 배우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척,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의 이름을 넣는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지지하는 관계, 중립적인 관계, 해로운 관계로 분류한다. 알다시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며 한 범주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인간관계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라. 지지하는 관계. 당신을 지지하고 그 보답으로 당신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중립적 관계. 교류를 통해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지도 않고 빼앗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해로운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이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경험상 특정한 사람과 교류한 후에 곧바로 기분이 어떤지를 자문해보면 인간관계를 가장 빨리 그리고 의외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영감을 받거나 가벼워졌다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채워졌다는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진이 빠지고 소모되고 이전보다 부족해졌다는 느낌이 드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해로운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하찮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며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것이 자신도 떨쳐버릴 수 없는 뿌리 깊은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동정심이 느껴진다. 물론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이런 관계를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기꺼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해로움의 정도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살짝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락을 단절시키는 식으로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 내 조언은 단순하다. 부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마라.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부단히 경계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은 이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란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는 감시자는 우리다. 아들이 점심시간에 친구가 해준 나쁜 말을 내게 전할 때, 혹은 딸이 친구가 자신을 깔본다며 눈물을 터뜨릴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지. 아이들 못지않게 내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나 잘라내기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당신이 이 사람들과 만남을 피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인생에 남아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게 까다로운 관계라면 이 방법들을 고려해보자. 첫째,
이 사람들을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둘째, 그 사람을 장점으로 보고 그들의 행동을 섣불리 오해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노력하라. 셋째, 자신을 정성껏 돌보며 중심을 잃지 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방법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단 8명만이 내 인생에 남는다. 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껏 잘 살아왔고 이제 곧 남기고 떠날 유산의 긍지를 느낀다. 이때 당신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변한다의 저자 밥 고프가 던진 질문이다. 밥 고프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8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명도 50명도 아니다. 페이스북 친구 800명도 아니다. 단 8명이다. 당신의 8명은 누구인가? 잠시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인간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돌아보라. 임종을 맞기에는 나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되지만 나의 8명은 내가 영원히 아끼고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다. 나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떠올릴 수 없다. 작은 성취가 만드는 커다란 변화. 옷장을 정리하고 나서 세상을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 솟구치는 성취감은 매우 강렬해서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다. 갑자기 이직을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거나 오랫동안 눈독을 들이던 동호회에 참석할지 모른다. 이런 에너지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솟구침이 잦아들고 정리한 모든 공간의 새로움이 차츰 사라져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나면 한층 더 심오한 무언가가 펼쳐진다. 마음속에 생긴 더 큰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에 가장 근접한 인생을 살게 되니 많은 것이 변했다. 속내를 털어놓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게 되고 남편의 단점보다는 그의 노력을 먼저 발견하게 되며 친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미니멀리스트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만드는 공간을 지켜보고 이를 활용해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라.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친구의 한계. 한 독자가 친구를 사귀려고 무진 애쓰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그녀는 몇몇 친구 집단의 주변에 겉돌고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예전에 어느 채팅방과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사람들과 두루 사이가 좋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 여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소질에 관한 어떤 것도 안다고 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삶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가? 단골 레스토랑이나 피상적인 수준의 관심사를 넘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직장에 다니기로 선택하는 바람에 가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때 느낀 무력함, 인간관계가 마음 아프게 끝났을 때 느꼈던 허망함, 당신이 어떤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등 약점을 기꺼이 털어놓겠다는 마음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한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적인 노력에 보답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더군다나 가능성이 이보다 더 희박하기는 하지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평생을 살 위험은 사소한 거절을 당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 본질적으로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진실성이다. 이미지보다는 진실성이 우선이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내면의 확신을 얻는다. 요컨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스스로 만족할 때 인간관계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실을 수 있다.